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알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또 자유우파, 보수우파 애국 시민들의 속을 뒤집어 놓고 격분시키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복권이 발표된 12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당대표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시기에 있었던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민께 많은 실망을 안겨드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당 전신 새누리당이 입법부로서 충분한 견제장치가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 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고자 하는 차기 정부에서는 절대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개혁하겠다. 그러면서 내란 선동 혐의로 구속됐다가 가석방된 이석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네요. 이석기 전 의원은 본인이 형기의 일정량 이상을 채워 가석방 대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적 판단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이준석은 또 이날 채널A와 인터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희 당은 국정농단 사태가 다시 환기되기 때문에 그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아주 겸허한 자세로 나서야 된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탄핵 사태가 초래된 것에 대해 본인을 지지했던 당원들과 국민에게 진실한 마음을 담아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유감 표명이라든가 어떤 표현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쉽게 말해서 이준석은 이날 이래 말한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런 국정농단 사태가 있어서 우리 잘못했어요. 지금도 반성해야 됩니다. 그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마음으로는 이제 사과했으면 좋겠지만 사과가 좀 그러면 유감 표명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그 엉터리 탄핵 프레임에 그대로 갇혀서 다시 한번 반복한 것입니다. 이준석의 이 같은 발언들은 각계에서 탄핵에 가담했던 소위 범탄핵 세력들은 참 좋아할 그런 내용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5년 전 탄핵 정변이 얼마나 엉터리로 이루어졌는지 속속 팩트가 드러나면서 그동안 오랫동안 부당한 탄핵의 진실 규명을 위해 싸워온 그런 애국 시민들은 물론이고 당시 잘못된 언론 보도만 보고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도 당시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얼마나 부적절한 발언입니까? 실제로 이준석의 이날 이 발언들이 나온 뒤에 인터넷과 페이스북 등에서는 이준석을 맹렬히 비판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하긴 이준석이 그동안 보여온 행태를 본다면 그리 놀랄 일은 아닙니다. 탈당파인 이준석은 자신의 정치적 멘토격인 유승민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정당했다고 계속 주장해왔습니다. 또 4.15 총선 이후에는 선거 부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고생하는 국민들을 폄훼하고 조롱하는 식의 발언을 반복해서 그런 진상규명 노력을 방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온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지금 결정되어 있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호오의 문제와 별도로, 그러니까 윤석열을 좋다 싫다 이런 문제와 별개로 대선을 앞두고 어쨌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기 위해 더 열을 올리는 듯한 그런 당대표가 바로 이준석이었습니다. 당대표로서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겁니다. 이준석이 지금까지 보여온 일련의 석연찮은 행태들과 관련해 공병호TV의 공병호 대표는 지난 23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 공데일리에 게재한 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공병호 대표의 지적은 상당히 설득력 있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준석의 언행을 보면 순수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그가 당대표가 된 자체부터가 석연치 않은데 아무튼 그는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듯 보여. 이렇게 공병호 대표는 달았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1. 그냥 이번 참에 당대표직도 그만하고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쪼대로 하고 살아라. 이준석이 선대위직을 그만두고 나가면서 마구 던지는 말을 접하면서 든 생각입니다. 그렇게 방방 뜨면서 선거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4번의 재검표에서 나온 그 많은 이상한 투표지들을 보고 이준석은 도대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준석이나 하태경류의 인간들이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순간 이미 대선 승부는 결정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2. 학교 졸업하고 제대로 된 직장 생활을 해보지 않은 젊은 친구에게 그냥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으면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지 아니면 원래 생겨먹은 것이 그런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겸손이란 눈을 씻고도 어디 한 구석도 찾을 수가 없는 점도 가히 놀랍습니다. 3. 대선을 위해 헌신하지 않는 당대표가 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하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이준석이는 세상을 정말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아주 강한데 그렇게 하다가 정말 큰 코를 다치고 말 것입니다. 오늘 2만 명 이상이 참여한 공병호TV 설문조사에서 당신 사퇴하라는 쪽에 표를 던진 사람이 94%가 된다는 것은 이준석의 면모를 대다수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4. 이준석이 선대위에서 손을 떼면서 한 말은 이렇습니다. 핵관들이 그렇게 원하던 대로 이준석이 선거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카드뉴스 자유롭게 만드십시오. 오늘로 당대표의 통상 직무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대 결합론이 사실상 무산되었으니 새로운 대전략을 누군가 구상하고 그에 따라서 선거 전략을 준비하면 될 것입니다. 보고를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해도 그냥 보고를 믹스기에 갈아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5. 이준석의 가장 큰 특징은 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정맞은 입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그 입으로 부정을 부정하였기 때문에 2030이 어떻고 저떻고 하더라도 애시당초 쉽지 않은 선거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선대위 바깥에서 끊임없이 분란을 일으킬 것으로 봅니다. 입을 다물 수 없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젊은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대선이 끝날 즈음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깨우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미 깨우친 분들도 제법 많을 것입니다. 정말 그가 엑스맨이었구나. 정말 그가 어느 당 엑스맨이었구나. 저도 30대를 통과했고 40대를 통과했고 50대를 통과했지만 이렇게 시건방지고 천방지축이고 지 마음대로 내뱉고 지 마음대로 행동하는 친구는 처음입니다. 개인적 책임감이나 조직에 대한 책임감이나 나라에 대한 책임감은 정말 없는 친구입니다. 너는 이미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입방아지스로 이미 정치 인생에서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7. 이준석이도 인생살이 좀 더 해보면 알 것입니다. 사는 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란 것을 알 것입니다. 지 힘으로 이룬 게 뭐가 있는 친구입니까? 당대표가 지 힘으로 성취한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가 당대표 어떻게 되었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나이 든 사람들 생각도 좀 존중하고 이견이 있으면 내부적으로 조율도 하고 티격태격하면서 화합된 모습을 바깥으로 보여주는 것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냥 막 가버리면 어떻게 하는가 말입니다. 도대체 저도 아들들을 키우지만 이준석 아버지는 자식을 어떻게 키운 겁니까? 하기야 누구 집 자식들처럼 노름하고 성 어쩌고 저쩌고 하고 다니지 않으니 다행인지 알 수 없지만 결국 외곽에서 당대표가 끊임없이 캠프를 흔들어대는 기상천외한 대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벌써 나가서 이곳저곳에 인터뷰를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 당은 비겁한 사람들이 모여서 안 되는 집안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고 굳게 믿는 국민들만 불쌍합니다. 준석이 페북에 남문상빈님이 준석이 보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민초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너는 당대표 될 자격이 없다. 당대표도 사퇴하라. 지금 이 시점에 이딴 짓을 해야겠냐? 넌 당대표도 어른도 아니다. 초등학생도 너보다 더 사리 분별이 있다. 잘못이 있다면 조수진을 징계하면 된다. 장수가 부하들을 버리고 혼자 도망갔으면 장수는 차명에 처해야 한다. 국민과 당원이 너를 왜 당대표로 뽑아줬나? 네 선거도 후보 선거도 아닌 국힘 선거다. 역대 가장 높은 정권교체의 열망을 네가 망쳐놨다. 지금 장난해? 역시 넌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진심으로 묻고 싶다. 정권교체 열망이 있는지. 당대표도 사퇴해라. 선대위에 당대표가 없는데 넌 당대표 자격이 없다. 이준석이 없어서 선거를 진다면 져야지. 윤석열이 널 버리면 된다. 니깎게 뭔데 대선을 망쳐. 젊은 정치를 원했던 당원과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 당장 당대표도 사퇴하고 영원히 정치 떠나라. 지금 이 마지막 내용은 이준석 페북에 아마 누가 올린 글 모양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공병호TV의 공병호 대표가 쓴 글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어떤 다른 글의 공병호 대표는 다음과 같은 멘트도 썼습니다.
경험에 미루어 보면 이준석이 관련 동영상은 노출을 줄이거나 노딱을 붙이는 등으로 너무 노골적으로 보호한다는 사실, 한쪽에는 참으로 귀한 자산인 모양, 이런 코멘트도 붙였습니다. 실제로 이준석이 자신과 관련되는 비판적인 기사 혹은 비판적인 유튜브 영상에는 이준석 주변에 그 애들이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는 것 같아요. 이준석이 관련 지금 공병호 대표도 이야기했지만 이준석을 비판하는 그런 유튜브 동영상에는 이상하게 노딱이 자주 붙습니다. 그리고 노출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아마 이준석을 둘러싼 친구들이 열심히 아마 작업을 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현직 기자들의 말을 들어봐도 이준석 비판하는 기사, 지난 당대표 선거 전후 때부터 계속 그랬다고 합니다. 이준석을 비판하는 기사에는 정체 모를 애들이 몰려와서 매도하는 무슨 틀딱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댓글 장난을 많이 친다고 현직 기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하지만 전혀 하는 행태는 보면 젊지를 안 해요. 오히려 아주 지금 노회한 그런 짓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이준석이가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 지시를 하는지 아니면 주변에서 알아서 그렇게들 하는지는 몰라도 이준석 보호에 하여튼 총력을 기울이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조수진과의 갈등도 지금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이준석을 비판하는 그런 기사에 대해서 조수진 보고 그 조치 좀 해라. 그러니까 조수진이 그게 왜 내가 해야 될 일이냐. 그렇게 해서 둘이 티격태격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이준석과 그 주변 친구들의 행태에 보면 문제가 많은 일들이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역시 이준석과 관련해서 김소연 변호사가 12월 25일 성탄절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김소연 변호사는 그동안 이준석 대표의 문제점을 여러 차례 비판해 왔고 현재 대선 국면에서는 당내에서 현재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 부분은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은 이심전심 이렇게 되어 있고, 제1야당 대표가 임기 6개월 동안 왜 대통령과 회동 한 번을 못하죠? 전격 회동을 하고 선거 중립 내각 구성 요구 등 우리 당 요청 사항을 정확하고 단호하게 전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왜 저자는 우리 당 대선 후보에게만 찡찡찡찡거리는 걸까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요. 저는 이해가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도 사과부터 하라는 건 오직 당내에서 자기 진영, 자기 계파, 새 보수계가 살아남기 위한 명분을 마련해 달라는 뜻입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특별한 일 없다면 당연히 유감 표명을 하실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이준석이 시켜서도 아니고 이준석이 예상해서도 아닐 것입니다. 오직 정권 교체를 위한 큰 마음일 것이고 그것이 국민을 위한 일이라 판단하실 것입니다. 결코 새 보수계에게 탄핵이 옳았다는 명분을 주기 위함이 아닐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새 보수계라 하면 그 유승민, 이준석 이런 류의 그 당시 탈당파, 그리고다가 뒤에 나중에 복당했던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태경도 포함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당을 지켜오신 분들, 박 대통령 탄핵에 동의했다가 뒤늦게 사실을 깨닫고 우리 당을 지지하게 되신 분들, 그리고 여전히 탄핵은 불가피했다고 생각하지만 박 대통령이 겪으신 고초에 미안함과 민망함을 가진 많은 분들이 다들 마음이 아프거나 여러 이유로 탄핵이라는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 마음을 아는 이심전심과 침묵이 필요한 때가 있고 지난 5년 내내 우리는 상대의 조롱거리가 되어왔고 일방적 공격에 끝없이 사과하고 고개를 숙였기에 지금은 침묵과 이심전심이 답입니다. 그런데 당대표라는 자는 5년 내내 민주당과 동조하며 탄핵을 씹고 또 씹고 함께 박 대통령을 품평하고 조롱하더니 이제는 침묵과 이심전심을 해도 좋을 상황에서 굳이 사과 발언을 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말꼬투리를 잡고 또 품평을 하며 본인 입지를 키우기 위해서였겠죠. 저도 예측 하나 하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임기 시작하고 김 위원장은 광주 무릎사과와 탄핵 유감 표명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효과로 과연 중도가 얼마나 우리 당을 지지하게 됐는지 몰라도 확실한 건 당내에서 상처받고 고초를 함께 겪었던 많은 분들이 분노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굳이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강요하는 자들이 누구였는지, 민주당보다 앞장서서 심심할 때마다 꺼내먹는 주전부리처럼 탄핵을 운운하며
당과 박근혜 대통령을 능욕하고 조롱한 자들이 누구인지, 그로 인한 이득을 챙기는 자들이 누구였는지 정확하게 짚어야 합니다. 대여투쟁은 하지 않고 오직 대야투쟁에만 집중하는 당내의 사기 개혁 보수 세력, 이들이 정권교체의 방해물이 될 것입니다. 이상은 김소연 변호사가 이준석 대표의 행태를 비판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